서준이는 이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엄청 잘생겼어요. 소나은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서준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따순 변호사, 장광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희 변호사님 네. 사건을 가지고 오셨죠. 제가 이제 학폭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섭다. 근데 그게 뭐 애들이라고 다른 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군지 모범생 Y군의 이중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최근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좀 부모님들께서 짐작이나마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 각색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Y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이제 편의상 연서준 학생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서준 학생. 서준이는 이제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엄청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애들이 발육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미 뭐 다 큰 성인처럼 키도 이제 뭐 175가 훨씬 넘고 덩치도 좋아요. 엄청 훤칠한 거죠. 누가 봐도 아우 정말 훈훈하게 아주 잘 큰 친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공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군지에서 계속 성장해온 친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군지 부모님들이 요새는 애들 공부만 시키진 않거든요. 예체능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세요. 축구도 정말 잘하고 체육활동 능력도 뛰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친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게 비인간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얘가 성격이 너무 좋아. 서글서글해. 서글서글하고 애들한테도 친절하고 하니까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급 임원을 항상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좀 슬프지만 저희는 그냥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라는 게 딱히 없이 그렇게 성장을 좀 해온 친구였던 거예요. 이 서준이라는 친구가. 서준이 학교에 어느 날 이제 나은이라는 소나은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이 나은이는 서준이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학생이라고 좀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되게 내성적이고 항상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도 많이 없고 전학을 오면은 사실 중간에 전학을 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친구들의 주목을 받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반짝하고 그냥 관심에서 사라질 정도로 조용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도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왜냐면 학업 때문에 학군지로 이제 이사를 오는 큰 결심을 한 거긴 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도 잘 부탁 좀 드린다. 우리 선생님이 근데 바로 생각해낸 학생이 서준이. 왜냐면 그만큼 얼마나 이제 신임을 받는 학생이었겠어요. 누가 봐도 훈훈하고 정말 듬직한 친구니까 뭐 임원이기도 하고 서준이한테 나은이 전화 왔는데 너가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실 정도죠. 정말 신임받는 애였던 거예요. 얘가 실제로 서준이가 나은이를 챙기는데요.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몰라요. 진짜 처음 전화 갔을 때는 이제 밥 먹을 친구가 마땅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식사 시간마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또 옆에 있어주고 이동 수업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교실 헤맬까 봐 같이 항상 챙겨서 데려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뜰히 챙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이제 살뜰히 챙겨주고 와서 나 쉬는 시간에 말할 친구 없을까 봐 와서 막 시답잖아 농담도 하고 막 괜히 장난도 치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얘한테 활짝 열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열린 게 아니라 활짝 진짜 활짝 열려서 나 얘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나이잖아요. 또 그 나이 때. 또 선덕선덕할 나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감수성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 느낌 있죠? 네, 있었죠? 있었죠. 그죠? 네. 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좀 행복하게 느껴지고 좀 가면은 어쨌든 공부는 좀 힘들고 낯설지만 서준이 있으니까 나 챙겨주니까 그리고 잘생기고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심쿵심쿵하고 이제 막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처럼 그냥 학교에 갔는데
사실 교우 관계가 넓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나은이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잘 지낸 게 없었는데 말 한 번도 안 걸어본 이제 같은 반 남학생인데 좀 할 말이 있다면서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쉬는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뭐 갑자기 할 말을 보면 따라 나가면서도 이제 복도로 가는데 내 지금 정말 많이 걱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걔가 하는 말이 이제 진짜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서준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심각한 일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나는 꼭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서준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 서준이가 이제 나은이랑 친구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있고 하잖아요. 나은이 이제 사진을 따다가 이제 컴퓨터로 여성의 나체 사진 그거랑 나은이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한 겁니다. 요즘에 막 네. 딥페이크 하는 네. 그런 범죄처럼 한 거죠? 딥페이크라고 이제 쳐보시면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많이 네,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건데 나은이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이제 범한 거죠. 어쨌든 자극적인 자세로 뭐 그런 것들을 합성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잖아요. 그 남자애는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혼자만 그걸 해서 보고 막 즐기고 이런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네. 단톡방, 친한 친구들 단톡방이 있었던 거예요. 뭐 6명 정도 있는 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합성한 사진을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남자애도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애였던 그쵸. 건가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근데 공유를 해서 이 사진 보고 얘 덮치고 싶냐? 뭐 소위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나는 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나은이에 대한 성적인 조롱이나 응답 패설을 주고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관련 증거들을 봤을 때 저도 모르는 성적인 말들, 표현들 저도 맞아요. 처음 보는 거여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 법인에 오는 사건들도 어떻게 이런 표현 알았냐고 이제 물어보면 에스크 앱 같은 거에서 성인들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스크 앱이 뭐예요? 익명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주는 형태인 거예요. 거기가 익명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들도 이제 익명으로 거기에 다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맞아. 수위를 그냥 정해진 수위 없이 막 넘나드는 그런 말들이 많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한 수위의 음담패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올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애들이 이제 배웠는지 나은이를 이제 능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요새 이런 거 지인 능욕 맞아요. 범죄라고 하거든요. 지인을 상대로 어쨌든 조롱하고 능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나은이가 지인 능욕이자 딥페이크 범죄 대상이 된 거죠. 되게 충격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네. 15살 애들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초등학교 졸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나은이가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 어리니까 당장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데 애들이 그게 막상 쉽지가 않나 봐요. 이거를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사실 서준이는 이거를 나은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걸 바로 걔한테 말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가 고백했다는 사실 말하기도 또 입장이 곤란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교실에 있을 때 같은 교실. 그치? 여전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를 알면서 그 모른 척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여전히 나를 챙겨준다고 와서 쉬는 시간 뭐 이렇게 막 장난치고 사실 밥 먹으면 옛날에는 이런 게 막 심쿵하게 느껴졌던 건데 달라졌을 거잖아요. 소름 끼치는 거죠. 그쵸.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계속 곱씹다 보니까 얘가 그런 말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농담인 줄 어떻게 알겠어. 갑자기 나 뭐 하굣길에 갑자기 데려가서 나 해코지하면 어떡해? 나 덮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드는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은이가 이제 다 나를 알고 네.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벗은 사진? 내가 직접 벗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단톡방에만 진짜 알려진 걸까? 아니면 다른 애들도 혹시 봤나? 나를 막 숙독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니까 나은이가 이제 막 숨을 못 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갑자기 자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등교 거부 같은 이제
현상을 보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상하죠. 처음에는 애가 적응을 못했나? 전학을 와서 심리 상담 받아봐야 되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애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만약에 너가 뭐 잘못한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네. 화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만 좀 해줘. 답답하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너 이렇게 보는 거가 설득을 진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제서야 울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털어놓은 거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시자마자 완전 돌잖아요. 돌아버리죠. 완전히. 바로 이제 학교에다가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네.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부모님을 더 돌게 하는 게 학교가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뭔가 쉬쉬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학교인데? 맞아.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네. 학교에서 그 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혹시 나은이 얘기일 뿐인 거고 저희가 뭐 자료를 봐야지 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학생이 워낙 반듯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원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면 맞아. 바로 학교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어서 아.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학교에서는 있건 없건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지. 결국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뭐 화내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하셔서 접수되고 이제 사건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뭔가 흐지부지한 거예요. 조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학교가 같은 반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분리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게 학교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 상태였고 답답하시니까 이제 여러모로 찾아보시다가 어렵게 결심하시고 상담까지 이제 오셨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되게 적극적인 학교폭력 신고서를 대리를 해서 작성을 하고 변호사 명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된 거 아니까 저쪽에서도 움찔한 거죠. 체험학습 쓰고 학교를 오지를 않는 거예요. 서준이가 머리를 쓰긴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은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나았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오히려 학교를 못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열받고 엄마 아빠도 그게 빡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애가 피해자인데 그치. 우리 애가 학교 못 가. 자체 해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당사자끼리 이제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데 우리는 자체 해결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 학폭위 심의에 가서 서준이가 합당한 조치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사안이 회부가 됐죠. 맞아요. 면면에. 진짜 그때 김 변호사님이 네. 말문이 그냥 탁 막히게끔 진짜 대단하지. 근데 진짜 화가 많이 나긴 했었어요. 저희도 딸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맞아. 근데 사실 이런 게 요새 많아요. 그래서 상담 오는 건도 많고 아예 얼굴도 모르고 학원에서 얼굴만 본 뭐 누나인데 그 누나 얼굴을 따다가 합성해서 만들고 트위터나 이런 데서 지인 능력 해준다고 이제 광고 글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미삼아 그냥 보내면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글들이 퍼날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성적 조롱거리가 돼서 퍼지고 있는 거죠. 정말 끔찍하죠.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나체 사진처럼 된 그 사진을 가지고 능욕을 하고 하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런 범죄를 범하는 친구들 연령이 되게 낮은 중학교 1, 2학년도 많고 그래도 어쨌든 나은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막 완전히 진짜 바닥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진짜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 그래도 나 믿어주고 옆에 지켜주고 이런 분이 있고 또 내 입장 대변해서 말해주는 편이 있다는 게 그때는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맞아요. 고마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부모님 통해서 전해주시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물 양도 굉장히 많이 늘린 상황이었고 다행히 사건 진행될수록 아이가 이제 좀 많이 풀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다행이라고 저희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근데 진짜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해 학생들이 되게 막 일진이거나 진짜 불량한 학생들인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뭐 모범생이거나 학교에서 인기가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애들도 가해 학생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해 학생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게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제 말을 믿지 내 말을 믿을까? 저희가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는 진짜 좀 애들이 많이 안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도 우리한테 좀
기대고 좀 신뢰하는 게 저희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그럴 때는 진짜 사명감이 좀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도와주고 진짜 싶어. 이거 너가 학교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너가 억울한 거 다 밝혀질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제 그 말 좀 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맞아. 예, 진짜. 맞아. 신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쫄린다고 하나요? 이 위압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학교폭력 신고가 되고 그 자체로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희는 신고를 했을 때 그런 뭐 보복을 당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받게 하는 게 피해 학생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맞아요. 용기를 내보자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 그것도 네. 궁금해요. 방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 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친구들은 어떻게? 각각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어요. 행위에 맞는 책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달해준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은이에게 바로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제보해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은이 쪽에서 신고조차 맞아, 신고 하지 자체를 안 않았죠. 하죠. 남자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네, 저희도 네. 이제 이런 사건 하기 전에는 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런 중학교 융적인 모습을. 뭐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었고 우리도 부모인데 나도 좀 항상 내가 내 아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잘 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많이 좀 지원을 최대한 해야겠다. 학군지나 뭐 모범생이나 이런 것도 부모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좀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들의 인격 형성이나 이런 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되게 아이들 꿈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채널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변호사님? 네. 말이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볼 때 아무것도 아니어 보였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어렵네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아닌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충격을 이제 받게 되신 거죠. 엄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맞아,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네. 해볼까요?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순 변호사, 장권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언제쯤 편안해질까요? 아, 그래요? 많이 어렵나? 쉽지 않네. 오늘 저희는 네. 사건을 하나 가져왔죠. 변호사도 이제 되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거의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이제 여학생이랑 엄마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 학생은 중학생이었고 이렇게 편의상 그 학생 이름 하늘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따님이 어떤 남학생한테 좀 맞고 있는 거를 어느 시민이 지나가다가 보고 신고를 해서 좀 경찰서에 와 있다. 어머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서 가서 딸을 데리고 왔죠. 무슨 일인지 좀 물어보려고 하면 아이가 어떤 대답도 하기를 좀 싫어하니까 계속 더 물어볼 수는 없어서 냅뒀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교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학교를 등교를 거부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우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충격을 이제 받게 되신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한 남학생을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걔 이제 호준이라고 하면은 되게 인기도 많고 잘생기고 개인 방송을 따로 할 정도로 같은 또래 친구들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이도 그 친구가 호감이 있어서 이제 DM 같은 걸 좀 몇 번 보냈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하늘이한테 나 너 좋다고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완전히 심장 쿵하지. 그럼. 그쵸. 근데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죠. 근데 호준이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너 혹시 뭐
해봤어? 막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준이가 이제 그때부터 스킨십을 좀 요구하기 시작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제 호준이가 계속 이제 요구할 때마다 이제 왜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돌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그걸 포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틈만 나면 요구하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뭐 목이라든지 뭐 이런 쇄골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자기 사진도 좀 보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자기 사진을 보냈으니까 너도 나 보내줘. 대가 관계처럼 맞지? 맞아요. 이게 거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걔가 좀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싫은내색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애들 말로 그냥 쌩까는 거예요. 여자친구인데 갑자기 막 다른 여자애들이랑 더 많이 놀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지. 마음이 많이 어렵죠.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좀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이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찰서가 갔던 그 날을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날은 호준이하고 이제 하늘이하고 노래방에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호준이가 이제 막 은근슬쩍 이제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하늘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학원 가야 된다는 핑계로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왔었던 거예요. 호준이 이놈의 자식이 여학생을 이제 쫄랑쫄랑 뚜뚜하면서 계속 때렸던 거죠. 그 여학생이 하지마 하는데 이제 머리 같은데 이렇게 스틱으로 때리고 발로 엉덩이 차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막 자동차 뒤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쫓아가서 끄집어내서 때리고 이거를 그 시민이 봤던 거죠.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나요? 그 전에도 이제 학교에서는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좀 그랬었나? 맞아. 학교에서 로우킥도 한다고 하고 여자친구 남친구 관계가 아니네요.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서 맞아요, 끌려다닌 맞아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맞아. 근데 이제 나중에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하늘이가 이제 잠깐 먼저 나가라고 하고 어머님께 이제 말씀하신 게 어머님이 충격받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이 몸을 좀 한번 보셔라.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팔이랑 허벅지 같은 부위를 봤더니 그 커터 칼로 이렇게 온몸이 이제 그런 상처가 도배가 되어 있는 걸 이제 어머님이 목격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 스스로도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몸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얘를 할 때 그런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꽤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사건 하면서. 맞아요. 나보다 더 아끼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막 억장이 무너지죠. 어머니. 맞아요. 저희도 참 되게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어머님께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사건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아.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아이의 이 말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서 간 날에 호준이가 하늘이한테 너 나랑 보냈던 카톡, 휴대폰에 있는 사진 다 지워. 하늘이한테 증거를 인멸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는 거죠. 그게 되게 용악하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이버 서버상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나 영상 같은 것들은 사진을 지우거나 방을 나가버리면 복원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알았던 것 같긴 한데 누구한테도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말할 수도 없었고 특히 자기 혼자 키우는 이제 어머님이 이걸 알고 얼마나 속상해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저한테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진이나 이런 것도 막 보냈었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좀 창피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걸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다 삭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증거가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은 도안은 어떻게든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호준이랑 너무 영악하다. 하는 해야 짓은 될까. 진짜 맞아. 성인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그 어떤 스킨십을 할 때도 이렇게 동의를 이제 전제한 거와 같은 상황이라든지 문자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남겼더라고요. 너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의를 받게끔 보통 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증거가 없다는 거는 그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해결을 못 하니까 저희를 찾아오신 거였거든요. 제일 먼저 한 거는 그 노래방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CCTV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었어요. CCTV가 없어. 포렌식 업체에 맡겨봤지만 나오지도 않고. 사진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김 변호사님이 딱 얘는
처음 하는 애라고 생각하기 어려워. 저는 하셔가지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생각나는 말을 했는데 너무 영악하니까. 네. 너무 영악하게 이게 처음 하는 애 맞아? 그냥 이런 식의 느낌을 말했는데 이제 권수 변호사님이 거기서 딱 뭐가 오신 것 같아요. 같은 피해자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신이 아니, 제가 네. 한 건 별로 어머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그 남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전학간 여자애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와 소름 돋아요. 했는데 딱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갑자기 됐다, 이제 맞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정말 그때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이 들었어요? 같은 사건으로 전학을 간 거구나. 그때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범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분명 비슷한 방법을 했던 피해자가 있을 텐데 그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다행히도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그 문자를 보신 거예요. 사진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랑 이 아이랑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냥 전학을 가자 해가지고 문제 삼지는 그냥 않은 거죠. 묻어버리신 네. 거죠. 피해자한테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사건을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반전이 뭐냐면 호준이가 이 상황이 됐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말을 했었어요. 서로 저산거 하늘이가 날 유혹한 거다. 그쪽 부모님도 비슷한 취지로 좋다고 서로 쫓아다녀놓고 맞아요. 좋다고 쫓아다녀놓고 피해자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명예가 막 지금 굉장히 손상됐다. 맞신고까지 실제로 하셨거든요. 됐다. 진짜 미쳤죠.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런 딸도 키우는 입장이시니까. 얘는 진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손을 좀 내줘야지. 온 힘을 다해서 학폭심의위원회에도 이제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설득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증거가 완전 명확한 건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집중했던 거는 이 학생과 이 여학생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성 친구 간의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를 갖고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때리고 이러진 않지. 너 내일 로우킥 맞을 준비해. 막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낸다든지 또 실제로 뭐 때리기도 했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이성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서로 좋아서 정말 나의 그 여자의 진심 어린 승낙하에 진행된 거를 볼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설득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이가 되게 용기를 많이 냈었어요. 사실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말을 풀다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이거 증거가 좀 확인이 어려운데 했던 태도에서 정말 피해를 당한 게 맞구나 라고 분위기가 정말 확 저희 쪽에 기우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까지 가장 센 처분이 전학이거든요. 네. 그 학생은 이제 나중에 강제 전학, 형사사건에서도 소년원에 갔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그 학생이랑 그 학생 부모님한테 이제 좀 상당히 큰 돈을 이제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던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전학을 가고 그럼 소년원에 가는 게 제일 큰 형벌인가요? 맞아요. 그 맞아요. 예. 학생은?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는. 그래서 전학이 최고 조치 처분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응징은 정말 진짜 철저하게 다 음. 해줬고 다행히도 그 하늘이 학생이랑 부모님께서 마음의 상처가 그나마 그걸 통해서 회복이 많이 되셨었어요. 그 그래서 증거가 없었으니까 사실 부모님이랑 아이도 되게 걱정하셨던 거거든요. 당한 거는 이렇게 많은데 그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서 억울함까지 당하는 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을 해서 맞아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 여학생은 이제 뭐 잘 지내고 있고 또 엄마랑 또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저는 연락을 받아서 아 연락이 따로 와요 또? 거의 안 오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좀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을 나중에 주셨었어요. 제가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잘 지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울컥해요, 막 이 사건 생각하면. 아까 살짝 울컥한 느낌. 네. 학폭은 그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된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모든 사건에서. 신고하는 것부터. 맞아. 이 신고하는 게 맞을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하고 좀 교감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아이가 이제 좀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부모님께는 아이가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건이 끝나면은 이제 좀 뭐 남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때 엄마가 내 말 안 믿어서 나 그때 학폭 나왔었잖아. 그랬을 때는 아이하고 부모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이를 믿어주자. 우리도 아이를 믿지 않으면 누가 아이를 믿어주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그쵸. 저희가 말을 믿어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얻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되게 많이 들은 말이 변호사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추천을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부탁드려요. 피해자였던 은우가 가해 학생인 것처럼 이런 말들이 너 진짜야? 실망이다. 세라의 이제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서 허위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라가 이제 따순 변호사, 장건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적반하장식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사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은우하고 세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은우하고 세라는 이제 같은 반 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근데 은우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이제 선하고 이렇게 온순하니 좀 이렇게 여학생들이 웬만하면 좋아할 법한 세라라는 친구가 은우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은우한테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은 학교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표현해준 거는 고맙다. 심지어 이렇게 정중하게 어쨌든 고백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라는 아직 뭐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이런 시련의 상처 같은 게 나를 감히? 뭐 나를 걷어차?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허위 소문들까지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그러게 생겨서 외모 품평회 같은 걸 하고 다닌다. 가슴 사이즈에 특히 집착. 포르노 완전 중독자 변태라더라. 안 그러게 생긴 애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만약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왜 나이 얘기해? 안 그러게 생긴 사례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두 명씩 와서 가슴 사이즈도 그거 좋아했었냐? 나랑 상관없는 얘긴데 라고 이제 처음에는 지나갔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SNS 친구들한테도 DM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던데? 너 진짜야? 실망이다.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된 소문인가 대체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후소문을 막 해보니까 세라가 소문의 원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세라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DM 같은 거 보낸 거여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뭐 DM 답장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얘기 좀 하면서 말을 걸려고 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네.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죠. 처음엔 DM에도 일일이 다 답장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DM이 막 쌓이기도 하고 SNS에 뭐 댓글이 달리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답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남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이 심하게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맞아요.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학생이 그 남자애를 같은 조언되면은 마치 막 병균이 맞아. 있는 것처럼 하필 맞아. 은우랑 같은 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랑 또 말을 섞는 걸 다른 친구들이 보기라도 하면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그 여학생들이 입기 때문에 막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교 생활조차 아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학교 내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까지도 24시간 연장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그때서는 이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한 거죠. 당장은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은우가 나 근데 학교에서 저 아이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마음까지 호소하니까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이제 진행을 하셨던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은우가 학교에 갔는데 자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신고를 당한 거죠. 어이없게도 그 자기를 맞신고한 학생이 세라라는 거예요. 뭘로 은우를 신고를 했나 이것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제 이동 수업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웬일인지 이제 세라가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은우가 따라가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이제 부르고 말을 걸었는데 하나도 안 보고 이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힐끗 쳐다보더니 세라가 또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이동석 교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세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맞폭 신고를 한 거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라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학원에를 가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세라를 찾다가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난 거죠. 집이 발칵 뒤집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사건의 판도 자체가 뒤집히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애가 어딨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하고 피해자였던 은우가 가해 학생인 것처럼 이런 식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세라의 이제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허위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애를 은우가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추행을 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진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신고 진행 이미 해놓으신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사건 처리하면서 좀 집중을 했던 건 과연 누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인가, 이 부분을 좀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폭위에 이제 출석을 해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어떤 소동을 벌였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피해자인 거는 아니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면은 세라의 잘못된 행위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확보했던 많은 친구들의 진술서를 굉장히 다수 확보해서 제출을 했고, 맞신고 이후에 이런 은우의 그 약물 복용 그 정도도 굉장히 심화가 됐었거든요. 증액된 약물 복용 약에 대해서도 좀 시점별로 좀 설명을 하면서 진짜 피해자가 이 아이라는 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사건을 잘 봐주셔서 은우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고, 세라는 자기가 한 잘못된 행위에 합당한 처분이 나와서 진실에 바탕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던 다행인 사건이었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세라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SNS 상에 이제 잠깐 게시를 했다가 내린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이 출동해서 발견한 장소도 PC방이었거든요. 쇼잉이었다는 부분이 어쨌든 드러나서 저희 생각이 맞았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됐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처음이었으면은 저희도 여자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물론 그 아이도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하고 좀 약간 다른 면이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적 타이밍이 조금은 모순되는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은우 부모님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피해자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다 사건이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루도 진짜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되게 뿌듯했었잖아요, 변호사님. 맞신고를 할 경우에는 네. 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좀 더 엄중한 편이에요. 정말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맞신고를 한 게 드러나게 됐을 때는 반성하지 않고 화해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조치 처분의 수위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맞신고라는 게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정말 맞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죠. 네. 세라는 그러면 더 그렇죠. 증거가 좀 불명확해 보일 상황에서는 이게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맞신고가 굉장히 막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야 내가 같은 입장에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좀 적반하장식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쨌든 피해자가 학폭위에서 심의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손을 떠나서 그냥 위원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양쪽 부모님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진짜 피해자고 만약 이런 적반하장식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혹시나 이렇게 적반하장식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딱 사안이 바로잡힐 수 있구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정신이 혼미하네. 근데 원래 진짜 몇 살이에요?